안녕하세요. 주식 성장 스토리입니다. 한 주간 매매들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며칠 전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이후로 매도세가 연일 나오다가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될지 이해 쉽고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현대차도 좋은 실적임에도 하루 오르다 3일간 빠지고, 그만큼 시장은 실적에 상관없이 단기 고점 심리가 강해 오르면 팔려는 경계가 팽배한 게 지금 시점입니다. 최근 장세가 계속 좋아서 이제라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잘 돌아가는 세상에 나만 도태될 수 없다 라는 마음이 커질 때쯤 시장은 꼭 이런 심리를 이용해 지금처럼 추가 상승을 멈춥니다. 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을 어느 정도 감안은 했지만, 감안은 해도 투자 감사는 없었다는 거에 실망은 했습니다. 어제 두 가지 키워를 보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많이 반영했다, 이 부분이 보통 경영진이 4분기에 재고 자산을 털어내는, 즉 빅패스를 함으로써 다음 분기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 라는 건데, 이건 자연적인 감산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잘 읽어내야 되는데, 작년에 현대차가 수익이 좋았던 이유가 수익성 좋은 제네시스는 계속 생산하고 수익성 안 좋은 차는 생산하지 않으면서 다음 분기를 선방 효과로 이어지게 하는 게 현재 삼성전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얼른 떨궈내고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는, 카패스를 하겠다는 건 공급을 늘려 수익성 훼손을 막겠다는 뜻인데, 어차피 주가는 30에서 40%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는 잘 버텨보겠다, 나빠질 건 나빠졌고 조금씩은 개선해보겠다 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어떤 수요가 나올진 모릅니다. 다만 지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가는 그동안 반영돼 왔었고 버텨볼 수 있겠다라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바로 작년에 10만원 육박한 시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에 대한 좋은 리턴을 얻으려면 현재 자신의 포지션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되길 바라본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라는 입장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결실을 못 맺더라도 이런 습관이 결국 성공 투자의 길로 이끌어낼 것이고, 저 또한 이 길을 겪어왔기에 지금 수준이라도 올라왔다고 봅니다. 지키십시오 여러분. 내 포지션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지켜내고 흔들리지 말고 그 결을 계속 만들어내는 투자 철학을 오늘부터 세워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투자한다는 건 PC방에서 게임을 하나 주식을 하나 다를 게 없지요.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삼성전자 5만원대가 단 1년 만에 왔습니다. 왔는데 환호는 다 어디 갔죠? 사실 저도 7만원대까지는 생각했는데 5만원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5만원에서 6만원대로 올랐다고 비싸게 생각하신 분 없겠죠?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왕 엉덩이 착 붙여보시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은 하반기 업황 개선을 노려보고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전략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업황 개선이 있느냐를 보면, 앞으로 AI 챗 GPT가 상용화되면 지금 수준의 서버들이 이 챗 GPT의 전기료를 버틸 수 있을까요? 하반기부터라도 전기를 덜 먹는 칩이 필수품이 될 거고, 오래됐던 데이터 서버도 교체하면서 신형 CPU가 교체될 건데, 그럼 또 DDR5도 안 바꿀 수가 없겠죠? 막상 그때 되면 실제로 잡힌 판매량이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길을 열었네, 그래도 뭔가 업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네 하면서 주가는 미리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때를 타야 하는 거고요. 코로나 당시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니 해외여행 갈 돈으로 가전 제품 쪽으로 쏠리면서 폭발적인 판매량을 일으켰는데, 그 시기를 2년간 보냈으니 지금이 사이클 하락 구간이긴 합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에 대해 이제는 새로울 게 없다, 유일하게 기대하는 건
DDR5 CPU 교체이지만 이것마저 폭발적이진 않다 라고 생각할 시기에 AI 챗 GPT라는 시장이 원하는 메가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가 없으면 예정대로 반도체 수요는 1, 2분기 지속될 여지는 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죠. 집값이 비싸다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실대로 떨어졌고 환율이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 하니까 어느 순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또 한마디 합니다. 상반기 경제 상황이 꽤나 어렵지만 하반기부턴 반도체 쪽으로 풀릴 걸로 예상된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주가는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6만원대에 와 있습니다. 아니 1등 기업이 빨리 재고 떨고 주가 바닥치고 새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시장의 기대를 삼성이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쏟아진 5천억가량 매물 중 무려 4천억 가까이 삼성전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실적 역시 작년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14%를 기대했건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20에서 26% 나온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감산마저 니즈가 없으니 시장은 반도체 쪽으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가 쉴 자리이긴 했습니다. FOMC 앞두고 관망했을 수도 있는 거고 환율이 아직 잘 받쳐주고 있기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론 감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 대한 치킨 게임이라기보다 차라리 내년을 위한 치킨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빅테크에 대한 변화가 지금까지 없었죠. 우리가 그동안 5G란 단어를 많이 들었어도 상용화를 하지 못해서 스마트폰 수에 대한 빅테크를 못 끌어냈습니다. 보통 빅테크 국면에 들어서기 6개월 전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4분기에 재고 조정을 했다는 건 올해 1분기부터 반도체 오더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빅테크에 대한 감지가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 오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효과는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적 발표에서 파운드리 쪽은 의외로 선방했죠. 안 좋은 속에서 호재이긴 한데 문제는 외부적인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시장을 받쳐줄 것인가 입니다. 지금 시장은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결국은 부양 의지가 크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반등이라 공매도 세력들의 청산 물량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주도 테마 중 하나였던 은행 금융업종의 최근 차익 실현 또한 지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살짝 꺾일 수도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여러 조각들을 맞추며 그 이유를 찾는 데서 정답이 결국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정답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의 후행성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러기에 지금까지 반등에 환호할 필요도 없고 최근에 다시 꺾였던 장세에 좌절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휩쓸리지만 말고 앞으로 지수가 더 꺾이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여 2월장을 임하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줄곧 하락 상세만 이어지니 우리는 바로 전인 2년 전의 완만한 상승장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대세 반등은 위아래로 파동을 일으키며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패턴인데 페이크성 반등, 즉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시기엔 위로 파동은 같아 보이지만 아래 파동 나올 땐 한 번의 장대 음봉으로 절대 고점을 높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저점도 낮아지겠죠. 이때 우리가 많이 하게 된 실수가 물타기하며 비중을 높여 결국엔 이도 저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물타기 했던 국면은 대세 상승을 위한 파동 물결이 아니라 고점과 저점을 서서히 낮추는 물결에 탔기에 즉 하락장의 물타기라 그 회복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에 매매에 집중 못하시더라도 시간 되실 때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아 지금은 내가 물타기 해도 될 시점이다 아니다 가 대략 착감이 잡히실 겁니다. 제가 영상 막바지에 말씀드린 페이크 물결 파동에 휘둘리지 않는 법 꼭 익혀보시고 잃지 않는 매매가 어떤 것인가를 느끼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